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제껏 참고 살았는데 그냥 오늘은 왠지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제가 시집간 이야기만 하면 남들이 다 시집 너무 잘 갔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업하는 집안의 장남이고 곧 시아버지께 사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말 편하게 산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도 제 하소연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조건만 보면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저는 참고 살아야 하는 게 맞거든요. 하다못해 저희 친정엄마도 저의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도 그냥 제가 참아야 한다고만 하시니까요. 이제 와서 제가 후회하고 이혼을 한다고 해도 전 이미 경력도 없는 아줌마일 뿐이고 집에서 살림이나 할 줄 아는 그런 여자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속이 터지고 썩어 문드러져도 저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 대상이 남편이었죠. 하지만 어차피 남편도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변할 일은 없으니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제가 참는 방법밖에 없으니 매번 참으라 하는 소리마저도 귀찮아진 거죠. 저는 선을 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공직 생활을 하셨다가 퇴직을 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어요. 잘 사는 집도 아니었고 그냥 보통의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없이 살아서 서름 당한 적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넉넉하게 살아온 것도 아니었죠. 그런 저에게 선자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대쪽 집안은 시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잘 돼서 갑자기 부자가 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아들도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딱 하나 요구하는 게 있대요. 결혼해서도 분가가 아닌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 그게 그 집에서 요구하는 단 하나의 조건이랍니다. 워낙에 집이 잘 살다 보니까 결혼할 때 혼수나 이런 것도 안 받겠다고 하더라면서 공직에서 오래 계신 아버지 밑에서 착실하게 공부하고 잘 커온 것 같아서 소개한다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고 저도 만나는 남자는 없고 홍기는 꽉 차가던 시기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남자와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었어요. 그리고 그날 약속 장소로 향했죠. 그런데 저는 혼자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남자는 없었고 시부모님만 앉아 계시더군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그 남자에게선 이런 말이 없었는데 제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니 시부모님들이 그러셨습니다. 갑자기 남편에게 일이 생겨서 그것도 1시간 전쯤에 일이 생겨버리니 취소하기는 너무 미안하고 해서 우리가 대신 나왔다고요. 차라리 취소를 하시는 게 나았을 텐데. 여튼 그래도 어른들이 계시는데 또 사정이 그러해서 이렇게 된 거라는데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없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시부모님들이 좋은 분들 같았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그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니 남편이 약속 장소로 오고 있었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따로 시간 보내고 들어가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더군요. 그래서 이야기도 잘 통하는 것 같고 남편도 저에게 호감을 느끼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나중에 결혼하고 남편과 이야기하다가 그날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빴었냐 했더니 바쁜 일 있었던 게 아니라 시부모님들이 먼저 보고 싶다고 했었다고 그랬대요. 자신은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두 분이서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제가 별로이면 아예 남편은 오지도 말라고 하셨었다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참 소름이 돋더군요.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다면 저는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요. 여튼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같이 살고 싶어 그러시는 거겠거니 하고 모시고 살기로 하고 자상한 남편 믿고 그렇게 결혼을 진행했어요. 여기에 결혼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하나의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침 식사라도 온 가족이 다 같이 앉아서 꼭 먹고 싶다고요. 집안일 봐주시는 아주머니는 제가 결혼 전에 계셨었는데 조미료 이런 거 쓰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냥 제가 있으니 집에서 해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던 데를 알겠다고 했어요. 제가 직장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 생각했죠. 그렇게 아침 식사를 매일 준비를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아침 식사를 일찍 마치고 출근을 하셨고 저와 시어머니는 좀 천천히 먹는 스타일이다 보니 늦게 식사를 마쳤죠. 식사를 끝내고 나면 저는 그릇을 정리하고 씻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문화센터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셨고요. 그렇게 준비하고는 오전 시간에는 문화센터 수업을 듣고 점심은 그 수강생분들과 드시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까지 나가시고 나면 저도 한숨을 돌리고 씻으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욕조에 화장실 바닥에 토해놓은 음식들로 난리가 나 있는 겁니다. 순간 비위가 상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 시어머니밖에 그러실 분은 안 계신데 혹시나 속이 많이 불편하신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문화센터 나가신 거 보면 많이 심하시진 않구나. 그래도 뒷정리는 좀 해주시지 하고 치웠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4년 된 지금까지 거의 매일 저는 토사물을 치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디 속이 불편하신 거 아니냐고요. 걱정이 된다고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왜? 치우기 싫으니? 나 속 편해. 그런데 내가 왜 이러는지 알고 싶으면 잘 생각해봐. 이러시는 겁니다. 정말 황당하더군요. 그리고 나서도 여행이나 가셔서 집에 안 계실 때 빼곤 매일 아침 이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남편에게도 이 일을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저 말씀 뒤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항상 잘 치워 집안 식구 누구라도 알게 되는 날엔 너 큰일 날 거야 라고 귀에 대고 조곤조곤히 협박을 하셨으니까요. 오로지 저희 친정엄마에게만 이야기를 했고 아무래도 네가 한 음식이 입에 맞지 않거나 네가 뭘 잘못했나 보다 라며 저보고 더 잘하고 신경 쓰라는 이야기만 하십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같이 치우고 있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정말 모르겠다. 왜 이러시나. 임신해서 입덧을 하는 와중에도 저러시니 대체 왜 이러시나. 혼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게 아닌가. 혼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답을 주시더라고요. 단풍이 참 좋은 계절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임신하고 있을 때라서 일은 바쁘지만 남편이 특별히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고요. 그렇게 저희 둘이 여행을 다녀오려고 시부모님께 허락을 구하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알겠다고 하시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자기도 그날 한가하고 단풍 구경한 지도 너무 오래되었으니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요. 속으로 저는 싫었지만 그렇게 따라가고 싶다고 하시니 남편이 알았다고 해버리더군요. 그렇게 셋이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제가 임신 중이다 보니 관광지에서 멀지 않은 곳 호텔에서 숙박을 하기로 했고 짐을 풀고 나서 바로 단풍을 보러 산으로 갔어요. 케이블카가 있는 곳이라서 저도 갈 수 있겠다 싶어 남편이 그곳으로 정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고 계단을 조금만 오르면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멋있는 곳이라서 그곳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르고 보니 어디 하나 잡을 곳은 없고 좀 불안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그런 풍경을 보니 속이 탁 트여서 기분 좋게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제 뒤에서 속삭이시더군요. 좋니? 생각 같아서 나는 너를 여기서 확 밀어버리고 싶어 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손으로 제 등 뒤를 미시더군요. 그간의 시어머니가 하신 일들이 있다 보니 저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제 안색을 보더니 갑자기 표정을 바꾸시면서 무섭니? 이 정도로 무서우면 안 되지.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곱게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내가 아들 키운 그 세월이 더
너무 불쌍해. 억울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 풀릴 때까지 당해. 그래도 너도 이 부잣집에 시집와서 이 자리 놓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며 남편에게 먼저 내려갈 테니 둘이 더 놀다 와 라며 내려가셨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고 그렇게 그날 몸살이 나서 여행 내내 호텔 안에서 지내야 했네요. 제가 싫어서 그런 거랍니다. 아니죠. 제가 싫은 거라기보다는 그냥 며느리 자리에 누가 와도 싫다 이건 거죠. 그렇게 전 그날 이후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부잣집 며느리 자리 저한텐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전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증거들을 남겼습니다. 몸에 달아넣은 소형 녹음기를 24시간 달아두었고 얼마 되지 않아 증거는 차고 넘칠 듯 많아졌습니다. 이혼은 각오하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느 때처럼 다 같이 모여 가족 식사를 하는 도중에 전 오디오에 메모리 카드를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간의 시어머니가 단둘이 있을 때 내뱉었던 언어적인 폭력과 죽이겠다는 암시의 말들까지 모조리 다 흘러나왔습니다. 그나마 정상인이셨던 시아버지는 매우 놀라셨고 남편 역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듯 절 쳐다봤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이혼 소리를 내던지고 이혼을 말하자 가만히 듣고만 있던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침을 뱉더군요. 미친년, 네가 네 복을 차려고 하는구나. 주제도 모르는 년. 이라면서요. 저도 더 이상 듣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태교를 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전 식탁 위에 있던 온갖 그릇을 죄다 그 여자를 향해 던졌습니다.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쉬지 않고 던져대니 미치광이 시모도 저에게 막 달려들지 못하더군요. 그러다 시모가 반격을 해오려고 팔을 걷어붙이는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따귀질에 바닥에 시모는 널브러져 버렸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제 옆이 아닌 쓰러진 시모에게 가는 것을 보고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간 많이 힘들었겠다고 하며 말이죠. 그렇게 그날 저는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지른 일이었기 때문에 진행은 무리 없이 되었고 며칠 뒤에 퀵으로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친필로 작성하신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집안이 이렇게 돌아가는 줄 모르고 살아온 내가 바보 같았다 느껴지는구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온 네가 이혼을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한다. 그래도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었으니 소송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해주면 어떻겠니? 대신 내 손주가 앞으로 편안히 살 수 있게 너에게 금전적인 모든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 제발 거절하지 말아다오. 그렇게 전 이혼을 하고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위자료 명목으로 주신 돈과 임대할 수 있는 상가를 받았고 그렇게 아이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게 싫어 아이도 세상에 나오지 않게 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그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돼버린 제 아이. 아빠가 없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빠도 아빠 나름이라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미친 시모였던 여자는 정말 천벌을 받아서인지 식도암으로 현재 투병 중이라고 하더군요. 많이 고통받다 죽기를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